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토지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매대왕님. 저는 야간 1기이고 강의 때마다 부담스럽게 맨 앞줄에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 2020타경 513호 임장의 개요 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번에 관심 있던 토지 물건이 1회 유찰되어 토요일 이른 새벽부터 가족 모두와 멀리 충남 서천까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매대망님 말씀처럼 경매지에 사진으로 보는 거와 달리 직접 현장에 다녀와 보니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욕심이 나는 토지였습니다. 사실 경매지에서 봤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꼭 이 토지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바닷가 바로 앞의 토지를 같이 동행한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이런 위치의 토지는 일반 매물로 나오기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 추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시세 차익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임장의 개요였습니다. 그러면 하자, 분석, 질문 이런 순으로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토지의 하자. 해당 지번의 건축 허가가 살아있는 것 같으며 바닥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착공 신고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닥공사 그런 것도 살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입구도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걱정은 안 하셨는데 혹시 대출 쪽이 문제가 없나? 아이고 애기 오네요. 아빠 여기 뭐 보고 있어? 애기 웃는 게 엄청 귀엽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은 유치권 신고가 없는 한은 대출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2번 토지하자 2번 경매지에 안 보이던 쓰레기와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점유용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됩니다. 다수의 쓰레기들도 가져다 놓았는데 아까 초반에 쓰레기가 나왔어요. 경매로 나온 토지라 쓰레기들을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이 아닌지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제 경험상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 같다로 보여집니다. 유치권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경매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872평.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여름인데 눈 덮일 때 감정을 한 모양이에요. 엄청 더네요. 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완전 바닷가랑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뻘이 좀 있고 물이 있을 것 같은 서해안의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자께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 땅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현장을 안 가보면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현장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지 분석. 본 토지는 바닷가 바로 앞 절벽에 위치한 전망 좋은 토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매매된 토지가 많이 없어 주위 시세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주위 매물 가격으로 봐서는 평당 100에서 12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100에서 120. 2번. 현재 건축 허가가 살아있으면 승계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낙찰 후 건축 허가 부분을 취소하고 추후 캠핑장 또는 캠핑카 및 카라반 정박지로 꾸며서 월 주차비를 받아 이자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계획이에요. 자, 3번. 지적도상 바다와 붙은 부분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약 3에서 400평 정도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잘 보셨네요. 보통 언덕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쁘다라기보다는 알고 입찰하셔야 된다. 3, 400평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번 토지를 통해 바닷가에 출입이 가능하고 우리 토지 뒷부분에 접한 필지도 우리 토지의 허락 없이는 맹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요 뒤쪽이 여기 2차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2차선에 붙은 땅 외에 이쪽 부분들은 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을 통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건축 허가와 바닥 기초 공사로 인해 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입찰을 해보고 알아봐야 할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경매대망인 강의를 보면 정말 욕심나고 괜찮은 것 같은 토지라면 일단 입찰해보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출에 문제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입찰을 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진짜 괜찮은 토지는 입찰을 먼저 하고 낙찰을 받고 고민해라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즉 이거 대출 나오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정도를 한다면 낙찰을 받고 어느 은행을 찾아가서라도 무조건 받아낸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조건 낙찰받고 차후에 처리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2번 질문. 건축허가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 임야로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할 때 2차선 도로변에 들어오는 입구에 점용허가 받은 것까지도 원상복구해야 되나요? 점용허가, 그러니까 즉 도로랑 붙은 쪽은 굳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번. 저는 김포 토박이며 부모님께서는 김포 사시고 저는 구리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충남 서천이라는 도시가 저와 약 3시간의 물건인데 보통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멀리까지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바로 답변 들어갑니다. 자, 투자 가치가 좋다면 거리는 관계없습니다. 뭐 서울에 있다가 충남 서천을 가려니까 생각이 좀 그런 거지 거꾸로 충남 서천에 있는 분이 서울에 투자하는데 야 거리가 멀어서 서울은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아까 본인 스스로 분석한 걸 보니까 뭐 캐러반이나 캠핑장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사업이 됩니다. 일종의. 그럼 사업장과 질문자의 집이 먼 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직장과 내 집이 3시간 거리다, 4시간 거리다. 그럼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지대가 높은 임야라 손해보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좋다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안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를 대충 아는데 굉장히 경관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경관을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이 없어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전 면적의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토지는 펜션이나 여관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래도 투자성이 있을까요?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펜션은 좀 얘기가 다르고 숙박시설은 허가가 안 날 겁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래도 서천군청에 가셔갖고 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 일반적인 분석과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임장활동 후 느낀 점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3번째로 임장을 다녀왔고 이번 토지야말로 꼭 낙찰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경매지만 보는 것은 결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4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토지는 정말 너무나 멋진 뷰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임장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임장보다는 주위 관광이 더 많았습니다. 맛있는 간장게장과 엄청 싼 갑오징어 등등 관광도 하고 임장도 하고 이번 임장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동행한 저희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본 토지에서 저희 애들 사진 찍는 것이 있는데
1년 뒤에는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 잔디 깔아서 재미있게 놀게 해줄게. 이른 새벽부터 아빠 따라다니라 고생 많았어. 라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첫 번째는 임장활동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즐거운 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주 어린 애기들하고도 임장을 같이 다니는 건 그냥 단순히 어디를 놀러 갔다 왔다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보러 다녀봤다. 이건 커가면서나 컸을 때 그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반드시 아이들과 동행을 해서 현장을 보시고 조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채무액이 여기 보시면 3억 3천 그리고 1억 5천 1억 5천 플러스 3억 3천을 하니까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이 경매 가격은 5억 6천입니다. 최저가보다도 안 되는 총 채무액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부동산을 뭐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이 개인이 1억 5천 때문에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물건은 굳이 경매로 살 거 있냐. 매매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왔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물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뭐 대출 여부, 허가 여부, 도로 여부, 뷰 여부, 기타 등등 모든 거를 다 물어보시고 물어봐서 잘 되면 매매로 사시고 물어봤는데 최종의 가격이 안 맞으면 경매로 도전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정보만 빼내려고 그 소유자한테 접촉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들어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매매가 괜찮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매매 조건이 경매가랑 큰 차이가 없더라도 또는 더 비싸더라도 모든 허가권에 대한 걸 다 양도한다. 이러면 오히려 경매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버린다 라고 하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경매를 참석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임장활동은 느낀 점에 대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소유자한테 접촉을 해서 매매든 경매든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바다뷰가 보이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요.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물건도 발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임장활동 자제분들과 같이 다니셔갖고 이런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